안녕하세요. 알투인사이트의 김종철입니다. 시상면을 결정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레퍼런스 플랜입니다. 레퍼런스 플랜을 잡아야 되는데요. 시상면에서 크게 보는 레퍼런스 플랜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FH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지금처럼 FH가 기준이 되게, FH가 G축과 Z축과 평행이 되게 영상을 셋업을 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이 영상은 언제 열어도 FH가 레퍼런스 플랜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쓸 수 있는 시상면에서의 포지션이 내추럴 헤드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시면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 맞게 CT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랜을 잡으시는 경우에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랜이라는 건 스켈레탈 랜드마크고요.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를 통해서는 볼 수 없죠. 해서 CT를 통해서만이 이 랜드마크를 볼 수 있고요. CT를 통해서는 되게 쉽게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G축, X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켜서 CT를 시상면에서 FH에 맞게 정렬을 시킨 후에 이것을 저장을 하면 다음부터 언제든지 열어도 FH 플랜에 맞게 정렬이 된 스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추럴 헤드 포지션입니다. 내추럴 헤드 포지션은 실은 스켈레탈 포지션은 아니고요. 환자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환자의 포지션이죠. 위치죠. 이거를 CT에서 단순하게 영상을 보고 회전을 해서는 얻어낼 수 없고요. 그래서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레퍼런스 플랜으로 쓰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한 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시상면에서 환자를 내추럴 헤드 포지션에 위치시킨 후에 지금 그림처럼 사진을 찍으시고요. 이 사진을 알투게이트에 로딩해서 CT와 오버래핑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로 보여드리는 이 환자는 내추럴 헤드 포지션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CT의 측면과 오버래핑 시킨 후에 여기에 맞춰서 아까 FH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들여다보면요. 이 정도의 각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플랜을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임상에서 두 가지 모드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FH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FH의 직각인 맥나마라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내추럴 헤드 포지션을 사용을 할 때는 트루 버티칼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느 경우에든 맞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이 레퍼런스 플랜을 가지고 CT를 분석을 하고 얼굴의 형태를 분석을 하는 것들은 임상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같습니다. 임상 증례를 통해서 CT 리오리엔테이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했던 환자입니다. CT를 촬영을 하고요. 보여지는 그림처럼 환자의 얼굴 중심과 미드라인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알투게이트를 통해서 미드라인을 셋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STL을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STL만 병합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좌우에 알베올라 보온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특히나 이 환자의 왼쪽 부위에 이 잔존치와 치조골의 위치가 오른쪽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단확서업을 통해서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직교하는 디지털 교합평면판을 설정을 하고요. 이 교합평면판을 저희 기공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진단확서업을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진단확서업된 것을 다시 환자의 데이터에 로딩을 시켜보면요. 엄청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잔존하는 자연치가 저희가 최종 목표로 설정한 교합평면과 치아의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국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발치와 더불어 치조골 성형술을 하지 않으면
실은 이쪽 부분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통한 임상 치관 길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가상 왁스업을 기반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이상적인 위치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단면을 들여다보면 임플란트는 의도적으로 깊이 식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임플란트의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크라운 랭스닝이 필요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은 인터널 임플란트를 쓸 때 저희가 크라운을 만들 때 자칫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가상 진단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식립된 후에 그 임플란트의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크라운 랭스닝이 진행되죠. 이렇게 되면 좌우의 임플란트의 플랫폼 레벨이 거의 높이가 같아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조화로운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심미를 회복할 수 있고요. 임플란트의 경우를 넘어서서 이 개념을, 그러니까 리오리엔테이션의 개념을 안면 전체에 확장을 해보면 그게 알투게이트를 이용한 악교정 수술의 근본 원리가 됨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보셔도 이 환자를 리오리엔테이션 한 후에 정면 사진을 보면 페이셜 디포마티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와 방향은 굉장히 선명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설정한 안면의 중앙에 수렴되게 모든 세그먼트들을 수렴시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좌우 대칭인 상태를 만들게 되면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치료의 결과는 보고 있게 되죠.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을 쓰는 게 페이스 가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편들이, 세그먼트들이 이동하는 양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골을 삭제해야 되는지를 미리 지금처럼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골편들이 커스터마이즈드 플레이트를 통해서 패시브하게 결합이 되면 수술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CBCT 리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오리엔테이션 된 CBCT를 가지고 환자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저희가 오랄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